오늘도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민수 씨. 막걸리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괜찮으세요? 천천히 해요, 우리.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61살, 18살 차이.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럽고, 더 배려했습니다. 아파요? 제가 멈출까요? 아니에요. 좋아요. 창밖 파도 소리가 제 떨리는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43,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진 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미경이에요. 43이고요. 딸 지민이랑 단둘이 살았어요. 그때까지는요. 키는 160cm로 작은 편이고 몸은 날씬한 편이에요. 얼굴은 화장 한 번 안 하고 다녀서 수수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잘라서 묶고 다녔어요. 미용실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으니까요. 남편 윤재혁이랑은 23세 결혼했어요. 맞선으로 만났는데 첫눈에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거든요. 재혁 씨는 어선을 타는 선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매력적이었죠. 미경 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요. 처음 10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지민이를 낳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재혁 씨는 완전 딸바보였어요. 여보, 우리 지민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럼요, 아빠 닮아서요. 아니야, 엄마 닮아서 예쁜 거지. 그렇게 셋이서 옹기종기 살았죠.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하셔야 했거든요.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열심히 벌게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갚아요. 저도 그때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지민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죠.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비용으로 또 1,000만 원을 빌렸고 빚은 3천만 원이 됐죠. 여보, 걱정 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재혁 씨가 더 큰 배로 옮겼어요. 수입을 늘리려고요. 돈은 조금 더 벌었는데 집에 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사흘 길면 나흘이 전부였죠. 그것도 와서는 피곤해서 죽어라 자고 깨면 또 나가고 가족이랑 뭐 그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그때는요. 3년 전 재혁 씨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여보, 이번 항해 끝나면 육지일 알아볼게요. 정말요? 진짜로요? 응, 지민이도 크고 있는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요, 여보. 미경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2년 전 7월 15일이었어요. 태풍이 왔고 해경에서 연락이 왔죠. 부인, 남편분이 탄 배가 실종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돌풍이 불어서 배가 전복됐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제발. 사흘 동안 해경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에 재혁 씨 시신이 발견됐는데 차갑게 굳어 있더라고요. 여보,
시신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는데 돈이 없어서 친척들이 조금씩 보태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또 빚을 졌고 2천만 원이 더 늘어났죠. 빚이 5천만 원이 됐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지민이가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9살이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언제 와요? 못 와, 지민아. 아빠는 이제 못 와. 왜 못 와요? 나 아빠 보고 싶은데. 지민이가 울고 저도 울고 둘이서 밤새 울었어요. 혼자가 됐어요. 41살에 과부가 된 거죠. 딸 하나에 빚 5천만 원. 앞이 깜깜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지민이를 키우지? 매일 밤 울었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 때문에요. 엄마, 배고파? 그래, 지민아. 엄마가 밥 해줄게. 지민이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식당 일을 계속했는데 주 5일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월세가 5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지민이 학원비가 30만 원. 20만 원이 남는데 빚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모자라서 친정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죠. 미경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딸 힘내. 어머니도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2년이 지나는 동안 2천만 원을 갚았는데 이자가 계속 쌓여서 빚은 7천만 원이 됐어요. 미경 씨, 이자라도 제때 내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낼게요. 맨날 다음 달이에요. 이러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자존심 같은 건 없었죠. 43이 됐을 때 거울을 봤는데 너무 늙어 있더라고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나 이렇게 늙었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답이 없었어요. 2024년 7월 초 그날 버스를 놓쳤어요.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였고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웠죠.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길래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멈췄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분이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고 얼굴이 참 인자해 보였어요. 죄송한데요. 시내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버스를 놓쳐서요. 아, 네. 타세요.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조심스럽게 차에 탔죠. 차 안이 깨끗했고 뒷좌석에 낚싯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낚시 가시는 길이세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괴롭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이 웃으셨는데 참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달까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박미경이에요. 나이는 많지만 편하게 민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더 편하게 부를게요. 그럼 미경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좋아요. 짧은 대화였는데 묘하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미경 씨는 시장에 무슨 일로 가세요? 장 보러요.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요. 가족이 많으세요? 아니요. 딸이랑 둘이 살아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동정받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민수 씨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고마웠죠. 시장에 도착해서 인사하고 내렸는데 자꾸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분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땐 그게 전부였죠. 다음 날 전을 부쳤어요. 엄마, 왜 갑자기 전 부쳐?
그냥 먹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죠. 민수 씨한테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제 태워다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감사 인사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전에 지민이를 학교에 보내고 민수 씨 집을 찾아갔는데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사시는구나. 대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민수 씨가 나오셨는데 마당 일을 하고 계셨는지 흙이 묻어 있었어요. 미경 씨? 어떻게? 어제 태워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전을 좀 붙여왔어요. 아,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웃으며 건넸죠.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깨끗하고 정돈돼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도 잘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 씨가 보리차를 따라오셨어요. 따님은요? 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민수 씨는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아내는 19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미경 씨는? 남편분은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도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아, 배 타고 일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돌풍이 불어서. 목소리가 떨렸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딸 때문에 버텼어요.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사는 거죠. 쓴웃음이 나왔어요.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수 씨는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재혁 씨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미경 씨, 전 먹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려고 가져왔어요. 민수 씨가 전을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와, 정말 맛있는데요? 다행이에요. 이거 먹으려면 술이 있어야 하는데. 미경 씨, 막걸리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한 잔 하시겠어요? 망설였어요. 낮에 술을 마신다는 게. 근데 오늘은 식당 쉬는 날이었고 지민이는 학교에 있었죠. 좋아요. 대답했어요. 민수 씨가 막걸리를 가져오셨고 시원한 막걸리에 부침 계란이 오랜만이었어요. 건배요. 건배요. 막걸리가 달콤하고 전이 고소했어요. 재혁 씨 돌아가신 후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니 이야기가 점점 깊어졌어요. 민수 씨,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밤이면 특히 그래요. 저도요. 딸이 자고 나면 혼자 앉아서 울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서로를 보는데 민수 씨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막걸리가 2병이 됐을 때쯤 저는 많이 취해 있었어요. 민수 씨, 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저도 취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눴거든요.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죠. 미경 씨. 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는데 재혁 씨 손과는 달랐지만 비슷하게 따뜻했어요. 미경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민수 씨. 서로를 보는데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민수 씨. 저요. 네. 저.
이상한 여자 아니죠? 뭐가요? 이렇게 남자 집에 와서 술 마시고.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수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주셨고, 저도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민수 씨, 저 지금 떨려요. 저도 떨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민수 씨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눈물이 났죠. 미경 씨,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저도 좋아요. 민수 씨, 네, 민수 씨가 좋아요. 저도 미경 씨가 좋아요. 그 말과 함께 키스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점점 깊어졌어요. 제 역시 이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 이러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민수 씨가 저를 안아 침실로 옮기셨는데 침대에 누웠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미경 씨, 괜찮을까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 오랜만이에요. 2년 만이에요. 저도요, 19년 만이에요. 서로를 위로하듯 껴안았죠. 민수 씨 손이 제 옷 단추를 푸는데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떨렸고요. 민수 씨, 저 나이 들어서. 아니에요,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민수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오후 햇살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죠. 민수 씨 체온이 전해졌는데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미경 씨, 네. 천천히 할게요. 네. 민수 씨는 61살이셨지만 참 부드럽고 조심스러우셨어요. 제 반응을 살피시면서 아프지 않게 해주셨죠. 재혁 씨와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더 성숙하고 더 배려하는 사랑이었어요. 좋아요. 민수 씨, 신음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고 몸이 반응했거든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미경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란히 누웠어요. 이불을 덮고 서로를 안았는데 땀이 식으면서 차가워졌지만 민수 씨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수 씨, 저 잘못한 거죠?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미경 씨, 남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미경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민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었어요. 죄책감, 그리움, 외로움, 안도감이 다 뒤섞여서 눈물로 나왔죠. 여보, 미안해. 나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너무 외로워. 민수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한참을 울었는데 민수 씨는 계속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후 3시쯤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 씨, 저 가봐야 해요. 지민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에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 씨, 오늘 일은 괜찮아요. 비밀로 할게요. 고마워요. 황급히 옷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민수 씨가 대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미경 씨, 다음에 또 봬요. 네. 그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네.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여전히 얼굴이 빨갛고 눈은 촉촉했어요. 나 미친 거 아니야? 처음 본 남자랑. 그것도 이틀 만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지민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하셨어. 와, 정말 대단한데? 웃으며 지민이를 안아줬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 민수 씨가 생각났거든요. 그분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포근한 품, 모든 게 생생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만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민수 씨한테 연락하지 못했어요. 연락처도 없었지만 연락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수였다고 생각하실까? 후회하실까? 불안했죠. 밤마다 고민했어요.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답이 안 나왔는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수 씨를 보고 싶다는 것.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결심했어요. 지민이를 재운 후에 민수 씨 집으로 갔는데 밤 10시였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민수 씨가 나오셨어요. 미경 씨, 민수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 씨, 그날 일요. 네.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미경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해요. 고개를 숙였죠. 근데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빚도 있고 딸도 있고.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미경 씨,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민수 씨, 저 같은 여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경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고마워요. 울었죠. 민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민수 씨, 응? 민수 씨가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시 키스했고 그날 밤도 함께 했어요. 이번엔 첫날보다 덜 떨렸어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편안해졌거든요. 민수 씨는 여전히 부드러우셨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요. 미경 씨,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민수 씨. 진심이에요. 알아요. 웃으며 사랑을 나눴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 민수 씨를 만났어요. 지민이가 학교 간 낮 시간이나 식당 일이 쉬는 날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사랑도 나눴죠. 미경 씨,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수 씨가 만들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생선구이 할까요? 좋아요. 민수 씨는 요리도 잘하셨어요. 2개월이 지나서 9월 초가 됐을 때 가을이 왔어요. 민수 씨와 바닷가를 걸었는데요. 미경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경 씨 덕분이에요. 손을 잡고 걸었죠. 그때 민수 씨가 멈춰 서셨어요. 미경 씨,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죠. 미경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살림을 합치는 거예요. 미경 씨랑 지민이랑 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민수 씨, 나이는 많지만 미경 씨를 잘 사랑할 자신 있어요. 지민이도 제 딸처럼 아끼겠어요. 민수 씨 눈빛은 진심이었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 고마워요. 근데요, 저는 안 돼요. 왜요? 눈물이 났죠. 저는 빚이 있어요. 7천만 원이나 돼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럴 수 없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안 돼요? 민수 씨는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저 같은 여자한테. 미경 씨가 저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여자예요. 딸도 있고 빚도 있고.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울면서 소리쳤죠. 민수 씨 미안해요. 저는 안 돼요. 미경 씨, 죄송해요. 저 이제 못 와요. 돌아서서 뛰었는데 민수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왜 거절한 거지? 민수 씨는 진심인데, 나도 민수 씨 좋은데.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수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7천만 원 빚에 11살 딸이요. 모두 제 짐이었고 민수 씨한테 떠넘길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 씨를 피했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민수 씨가 찾아오셨지만 문을 열지 않았죠. 미경 씨, 저예요. 민수예요. 미경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수 씨는 매일 찾아오셨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식당에 오시기도 했죠. 미경 씨, 오늘도 왔어요. 민수 씨, 제발 그만해요. 안 돼요. 포기 못해요. 왜 이러세요? 사랑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는데 민수 씨는 계속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오셨죠. 미경 씨,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 씨 그만하세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요. 미경 씨 볼 수 있으면 돼요. 민수 씨가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얼굴에 수척함이 역력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도 지쳐갔어요. 민수 씨를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민수 씨 진심인데, 나도 민수 씨 사랑하는데 매일 밤 울었어요.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그 남자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매일 여기 와서 기다리시잖아요.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요. 미경 씨, 저 남자분 진심 같은데요. 한번 받아주는 게 어때요? 사장님, 미경 씨도 힘들잖아요. 혼자 지민이 키우고 빚도 있고요. 좋은 분 만났으면 잡아야죠. 사장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개월이 됐을 때 11월 말이었고 겨울이 왔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오셨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미경 씨, 오늘도 왔어요. 민수 씨, 감기 걸려요. 그만 가요. 괜찮아요. 민수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저 같은 여자를요? 미경 씨는 저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를 재우고 민수 씨 집으로 갔는데 대문을 두드렸죠. 미경 씨? 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민수 씨가 저를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민수 씨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제 잘못이었죠. 민수 씨,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제 때문이죠? 아니에요. 민수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수 씨, 저 정말 부족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빚도 있고 딸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여자랑 살아도요? 당연하죠. 빚도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얼마든지요. 지민이도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제 딸처럼 아끼겠어요. 민수 씨,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수 씨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민수 씨, 저요. 네, 저도 민수 씨 사랑해요. 미경 씨, 저도 민수 씨 없으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요. 껴안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어요.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미경 씨, 결혼해요.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 올려요. 저랑 평생 같이 살아요. 민수 씨, 가능하죠? 네. 좋아요. 웃으며 울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사랑을 나눴는데 3개월 만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수 씨. 저도요, 미경 씨. 앞으로 매일 볼 수 있죠? 당연하죠. 행복해요. 저도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다음날 민수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빚 7천만 원을 갚았는데요. 미경 씨, 이제 걱정 없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 씨, 울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주말에 민수 씨와 지민이를 만나게 했어요. 지민아, 인사해. 이분이 엄마 친구분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지민이구나. 나는 민수 아저씨야. 네. 지민이가 민수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는데 당연했죠.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으니까요. 지민아,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그래도 됐어요. 지민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미안한 표정으로 민수 씨를 봤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돼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는 정말 노력하셨어요. 지민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가시기도 하고 같이 저녁 먹기도 하셨죠. 조금씩 지민이가 마음을 열었어요. 아저씨, 낚시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어. 지민이도 같이 갈래? 네. 지민이가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12월 초에 민수 씨와 혼인신고를 올렸어요. 구청에 갔을 때 떨렸는데요. 미경 씨, 떨려요? 네, 많이요. 저도요. 손을 꼭 잡았죠. 강민수, 박미경 부부 혼인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 말에 웃었어요. 이제 정식 부부가 된 거죠. 제 역시 생각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나 다시 결혼했어. 근데 여보도 이해해 줄 거지? 나 혼자 살 수 없었어. 민수 씨는 좋은 분이야. 지민이도 잘 돌봐주실 거야. 여보,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눈물이 났죠. 미경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고인 생각이 나서요. 이해해요. 민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미경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옹했어요. 제 집을 정리했는데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쌌어요. 지민아, 우리 이제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엄마, 민수 아저씨 집이요? 응,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 나 떨려요. 괜찮아, 지민아. 아저씨 좋은 분이야. 알아요. 근데 낯설어요.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지민이를 안아줬어요. 민수 씨 집으로 이사했는데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어요. 지민이 방도 꾸며줬죠. 지민아, 방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엄마. 다행이다. 엄마,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꼭 행복할 거야. 지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새 생활이 시작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 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여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함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죠. 지민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엄마. 지민이와 민수 씨가 식탁에 앉았고 세 명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서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경 씨가 만들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김치찌개 할까요? 좋아요. 민수 씨가 웃으셨어요. 지민이도 점점 변했어요. 민수 씨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아저씨, 오늘 낚시 가요? 응, 갈 건데. 왜?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같이 가자. 와, 좋아요. 지민이가 민수 씨 손을 잡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 달이 지나서 2월에 설날이 왔어요. 떡국을 끓였고 지민이는 새 옷을 입었어요. 민수 씨도 새 옷을 입으셨죠. 자, 떡국 먹자. 세 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경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저씨, 저도요. 그래, 지민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웃으며 떡국을 먹었는데 가족이 된 첫 설날이었어요. 떡국을 먹고 나서 지민이가 세배를 했어요.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 씨가 세배돈을 주셨는데 10만 원이었어요. 와, 고마워요, 아저씨.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네. 지민이가 활짝 웃었고 저도 웃었고 민수 씨도 웃으셨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죠. 밤에 민수 씨와 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외로운 제 인생에 빛이 되어주셔서요. 여보, 민수 씨 가슴에 얼굴을 묻었는데 민수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여보,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전 부인 생각 안 나세요? 가끔 생각나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비교되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미경 씨는 미경 씨예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키스했어요. 3월이 됐을 때 봄이 왔어요.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텃밭을 돌봤어요. 민수 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죠. 미경 씨, 잘하시네요. 여보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미경 씨가 손재주가 좋으신 거예요. 웃으며 함께 텃밭을 돌봤어요. 지민이도 많이 변했는데 이제는 민수 씨를 아빠처럼 따랐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죠. 엄마, 응? 나 민수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민아, 정말? 응. 아저씨가 진짜 아빠처럼 느껴져요. 지민아,
지민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불러도 돼. 아니, 불러줘.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고마워요, 엄마. 지민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민수 씨를 불렀어요. 아빠, 민수 씨가 놀라서 지민이를 보셨죠. 지민아, 뭐라고 했어? 아빠,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아니, 불러줘서 고마워. 민수 씨가 지민이를 안아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5월에 민수 씨 아들 준호 씨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어머니라니. 편하게 불러요. 아니에요. 아버지 부인이시니까 어머니 맞죠? 준호 씨가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제 동생도 있네요. 안녕, 나 오빠야. 안녕하세요, 오빠. 지민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4명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준호 씨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아니에요, 어머니.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지금은 2025년 11월이에요. 민수 씨와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매일 아침 민수 씨와 함께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세요. 벌써 일어났어요? 네, 지민이 도시락 싸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여보.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지민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많이 컸어요.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지민이가 민수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아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는데 이제는 빚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월급도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거든요. 민수 씨 덕분이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힘들었죠? 민수 씨가 저를 반겨주세요. 괜찮아요. 여보 얼굴 보니까 피곤함이 다 사라져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웃고 지민이도 웃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지민이 학교 이야기를 듣고 민수 씨 낚시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식당 이야기를 하고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인데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밤에 민수 씨와 둘이 있을 때 생각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재혁 씨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민수 씨를 만나서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지민이도 웃고 저도 웃고 민수 씨도 웃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보, 뭐 생각해요? 여보 생각이요. 에이, 거짓말이요. 진짜예요. 여보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여보. 민수 씨가 저를 안아주시는데 민수 씨 품에 안기면 따뜻하고 포근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43세 다시 찾은 사랑 이야기고요. 빚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과부가 운명처럼 만난 남자와 새 가족을 이룬 이야기예요. 거절했다가 3개월 만에 받아들인 사랑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43세도 사랑받을 수 있고 저처럼 43세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바다를 보는데 파도가 밀려오고 민수 씨가 제 옆에 앉으시고 지민이도 와요. 우리 3명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어요. 평화롭고 행복해요. 재혁 씨 생각이 나요. 여보, 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수 씨는 좋은 분이고 지민이도 잘 돌봐주셔요. 여보도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요. 눈물이 나는데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에요. 여보,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손을 잡고 바다를 봐요. 함께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61살과 43, 다시 찾은 사랑 이야기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죠.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요. 해가 지고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데 빨갛고 아름다워요. 민수 씨, 지민이, 그리고 저, 우리는 함께 노을을 봐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행복하게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43 박미경의 인생이고 61살 강민수와 함께하는 인생이고 12살 지민이와 함께하는 인생이고 35 준호가 축복해준 인생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민수 씨와 함께, 지민이와 함께, 준호와 함께, 가족과 함께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재혁 씨도 우리를 지켜보며 웃고 계실 거예요. 잘 살아 미경아, 행복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보. 행복하게 살게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려요. 별이 뜨는데 하늘 가득이에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재혁 씨일 것 같아요. 여보, 잘 있어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요. 손을 흔들어요. 민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요. 여보, 추워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따뜻한 집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이고 우리의 집이에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민수 씨, 지민이, 준호, 그리고 하늘의 재혁 씨 모두에게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처럼 언제 어디서든 다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심이 있으면 언젠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언젠든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내일 맞이하세요. 사랑과 함께, 행복과 함께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